관등회로라는 게 뭐냐면요. 자, 여기 되게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용어의 정의를 잘 보시면요. 여기 안에 다 답이 있습니다. 관등회로를 잘 보시면 이 관이 뭐냐. 예, 선생님. 관이라고 얘기하면 편안하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물이 흐르면 우리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도관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러면은 관이라고 하는 건요. 가늘고 긴 걸 관이라고 얘기하고 등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래요? 예, 전등입니다. 전등. 자, 그러면 가늘고 긴 전등이 있는데 그게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그러면 가늘고 긴 전등이 어디 있을까요? 예,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 지금 빛을 비춰주는 형광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죠. 그럼 형광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20V를 넣었으면 220V를 가기 전에 항상 뭘 하냐면 방전등용 안전기를 통해서 전압을 약간 증폭시킨 다음에 방전을 한 순간 그 이후에 220V를 다시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어렵지 않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형광등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형광등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제 전극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220V를 여기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20V를 공급을 해줄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전자가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실설을 해주시냐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알고 계신 안전기가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20V를 가했을 때 여기 전자가 이동할 수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어떻게 높은 전압을 팍 하고 증폭시켜줘야겠죠.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관등회로가 그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관등회로를 잘 보시면 방전등용 안전기로부터 어디까지 방전을 시켜주는 관까지의 거리, 지금 뭐 분필을 칠하면 여기까지를 얘기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방전등용 안전기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뭘 잡을 수 있습니까? 관등회로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뭘 잡으면 됩니까? 형, 광, 등을 잡으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지중관로인데요. 당연히 지중관로니까 당연히 딱 밑에 있겠죠. 그게 또 뭐로 구성되어 있다? 관으로 구성되어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잘 보시면 지중관로에 지중이 있으면 다 지중이 있습니다. 지중. 그러니까 땅에 있는 가스관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잘 보시면요. 항상 어느 문제를 잘 건드리냐면 지중 강섬유 케이블이라는 말을 많이 빼놓고 맞는 것은 옳은 것은 하고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중 강섬유 케이블이 들어가 있으면 지중관로라고 잡아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 2차 접근 상태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차 접근 상태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이 의미 파악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접근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림이 좀 잘 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선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감안을 해서요. 제가 이 지지물을 한번 쓰러뜨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쓰러뜨리는 반경을 잘 보시면은 요 정도로 쓰러지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쓰러진다는 전제하에 전봇대가 쓰러지는 조건이 첫 번째, 그건 쓰러지는 순간 두 번째 조건이 성립입니다. 그게 뭐냐면 전선이 끊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가공전선과 지지물이 설치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자, 어떠한 사람이나 어떤 수용어가 있다고 할 때 지금 상태는 잘 보시면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자체 내에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 접근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요. 제가 안쪽으로 한번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쭉 하고 들어갔네요. 자, 들어가 버리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밖에 있을 때보다 안쪽에 있을 때
위험도가 많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지물이 쓰러지거나 전선이 끊어져 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여기 안에 있는 어떤 수용가나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항상 뭘 고려를 좀 해달라는 겁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안전성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전기설비 기술진을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정성과 경제성을 약간 고려를 하시면은 공부하실 때 되게 편하십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지지물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튼튼하게 보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전선도 어떻게 해 주셔야 됩니까? 보완을 좀 해 주셔야겠죠. 자, 지지물도 어떻게 이제 두껍게 좀 해주시고 깊이 박아주시면 아무리 안에 들어와봤자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렸다? 용어의 정의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공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해 있을 때 어디에 접근해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위쪽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 방향 옆쪽 그래서 측방 아니면 위쪽으로 해서요 여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한다? 2차 접근 상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접근 상태는 항상 중요한 게 키포인트가 어디 안에까지 들어왔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수평거리 몇 미터 미만 3미터 미만까지 들어와 있는 상태를 2차 접근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평거리 여기 3m 미만의 키포인트를 좀 주시고 잡아주시면은 용어의 정의 2차 접근 상태도 쉽게 잡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2차 접근 상태가 있으면 우리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지물이요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차 접근 상태 바깥으로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1차 접근 상태는 지지물이 쓰러졌을 때 거기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거기는 뭐라고 얘기한다? 1차 접근 상태라고 잡아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결론은 수평거리 3m 미만이 아닌 상태가 1차 접근 상태가 되시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6번째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떤 배전선로를 통해서 수영거까지 전선이 들어왔죠.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지지물이 요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선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인입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이 들어온다 그 얘기죠. 근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가공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가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설치할까? 하늘공. 아, 그러면 이제부터 눈에 보이면요 다 가공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 인입선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수용가로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항상 잘 보시면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당연히 가공전선으로 들어왔죠. 가공전선의 지지물로부터 어디로 어떠한 지지물도 거치지 아니하고요. 수용장소 옆 붙임점까지 이르는 전선을 뭐라고 얘기한다? 가공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접 인입선을 잘 보시면요. 어떤 수용가와 수용가 사이에 전선이 이어져 있죠. 자, 그래서 연접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접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가공 인입선에서 데려온 선을요. 요런 식으로 해서 데리고 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용어의 정의는 어떻게 잡으시냐면 어디서 왔습니까? 항상 항수용 장소에서 왔죠. 한 수용 장소에서 어떠한 지지물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가에 들어온 붙임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접 인입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인입선과 연접 인입선의 용어의 정의를 잡으실 때는요. 어떤 한 수용 장소로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그게 어디로부터 들어오느냐? 가공 인입선은 가공 전선으로부터 받았고요. 연접 인입선은 한 수용가에서 다른 수용 장소로 받은 게 연접 인입선이라고 잡아주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압의 종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의 종별을 잘 보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전압을 쓰실 때 야, 이건 저압이야. 야, 이건 고압이야.
야, 이건 특고합이야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 기술 기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